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어서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반갑고요. 그리고 이 시간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잘 듣고 마음속에 잘 새겨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덕수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덕수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EBS에서 전속교사로 지금 파견 강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 이름은 여기 나오죠? 이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0시 정도 되었잖아요. 주말 아침 10시입니다. 다들 나른한 시간인데 이렇게 벌써부터 와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눈으로 앉아 계시는 걸 보니 반드시 성공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이유가 다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수학이라는 그 녀석 때문이겠죠. 자, 수학이라는 그 과목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수라는 단어일 거예요. 사실 이 함수라는 것은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EBS에 보면 수학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거 알고 있나요? M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M 사이트에서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관계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중학교 교과서랑 교육 과정에 대한 공부를 꽤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발령이 고등학교로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내용을 사실 깊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깊게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배운 적이 없대요. 뭐만 하면 배운 적이 없대요. 너무 선량한 표정으로 선생님 전 정말 처음 봐요. 근데 다 배웠더라고요. 제가 정말 당황했습니다. 함수 역시 마찬가지죠. 중학교 때 배웠더라고요. 그죠? 지금 봐요. 표정 봐요. 처음 듣는 얘기인 양 앉아 있습니다. 다 배웠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계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그때 그 배웠던 함수와 지금 배웠던 함수가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때 배웠던 게 사람이 천재가 아닌 이상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잊은 건데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수학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긴 해요. 특히나 힘들어하는 학생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가끔씩 보면 수학을 엄청 잘하는 애들 있죠. 걔는 수학만 재밌대.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좀 신기해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도 있긴 하나 많은 대부분의 학생이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안에 사실은 이 함수라는 것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볼 텐데 수학은 사실 갑자기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과목입니까? 아니죠. 이 녀석들을 머리 아프게 만들겠어 하고 갑자기 빵 태어난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이라는 것은 원래 역사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학문이에요. 그렇죠? 굳이 일부러 만들어낸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다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탄생을 한 거예요. 함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웃는데 제가 요즘 사실은 홀릭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것만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저희 아가들 그리고 사실은 이 강의 이 두 가지만 사실은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가들을 보면서 수학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아이 17개월 아이가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수학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이들을 보면은요 거기서도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비례를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들이 울어요. 그쵸? 넘어지거나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가들이 어떻게 우냐면요 아주 되게 작게 울어요. 앙! 이래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가들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 그래요?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왜냐면 아가들이 뇌가 발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더 빨리 달려가요. 그쵸? 그리고 더 많이 울잖아요. 엄마가 사탕을 하나 더 줘요. 요즘 뽀로로 사탕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를 주는데 계속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주잖아요. 그죠?
울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탕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것을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비례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울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가 빨리 달려오죠. 반비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수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표정이 이래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막. 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함수, 수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느끼고, 사실은 공부라는 게 제가 가장 슬퍼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떡하니 교과서를 딱 핀 다음에, 사실은 교과서에도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시간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 배우고 싶긴 하나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문제라도 하나 더 풀어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요.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함수는 말이지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고 그 안에 치역이 있고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고 얘는 2차 함수고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게 함수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훨씬 더 공부하는 게 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과목이 아닌 이해하는 과목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대응 관계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실생활에서 대응 관계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제가 그냥 어떤 학생 이렇게 하면 자기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좌석에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부터 몇 번째 학생 이러면 어때요? 아, 나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누구야? 이걸 알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수학적인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함수, 사실은 우리가 함수라는 게 힘든 이유도 있어요. 한글로 함수죠. 근데 사실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한자어에서 왔어요. 학생들이 한자어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인 용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데 문제를 풀면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영어가 나오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제가 재작년이죠.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파견을 하다가 저희 학교 갔는데 저희 반 학생들 중에 수학을 거의 공부하지 않았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는데 1, 2학년 때 수학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이제 3학년이 된 거죠. 담임 선생님이 나름 TV에도 나오는 수학 선생님이래. 근데 나름 또 친절해요. 제가 학교에서도 친절하긴 해요. 호통을 치기도 하지만. 자기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하겠대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가르쳐주겠다라고 해서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내려와 이러고 보냈어요. 책도 다 추천해주고. 다음날 화내면서 내려왔어요. 웬 영어가 이렇게 많냐며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숫자는 없고 영어밖에 없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책인데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어요. 한글. 그쵸? 근데 그 한글은 보도 듣도 못한 뜻이고, 그런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어가 나오고, 영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도 나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숫자가 변수인데 어떨 때는 이 숫자가 또 뭘로 사용됩니까? 상수래.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지는 거예요. 자, 함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수가 우선은 한자어에서 왔어요. 이렇게 씁니다. 앞에 게 함인 것 같고 뒤에 게 수인 것 같죠? 네, 앞에 게 함이에요. 함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함 뭐가 있습니까? 사물함. 맞아요? 네. 또는 어떤 결혼을 하는데 뭐 하죠? 결혼할 때 보면 함 사세요 하죠. 그 함이에요. 뭘 것 같아요, 함이? 박스예요, 박스. 그죠? 어떤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셀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뭐였어요?
그 이상한 상자 같은 거, 뽑기 상자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 안에다가 뭐가 들어있죠. 그래서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내요? 뭐가 뿅 나오죠. 함수예요. 어떤 수를 넣으면 어떤 것이 나온다. 이게 바로 함수예요. 그런데 수학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규칙이 있는 거예요. 뽑기는 규칙이 있습니까? 복불복이죠. 그런데 수학이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자, 함수는 영어로는 펑션입니다. 이 펑션의 의미가 뭐죠? 이제 좀 나오네요. 한자어보다는 영어가 좀 나아요. 기능이죠, 기능. 그렇죠? 어떤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도 봐요. 어떤 숫자에다가 2라는 숫자를 더 주는 기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펑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수 공부를 할 때 fx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펑션은요. 사실은 무슨 뭐 하는 분일까요? 어디서 많이 뵌 분이에요? 처음 뵌 분이에요? 누굴까요? 막 음악의 아버지 이런 분과 굉장히 많이 닮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라이프니츠라는 분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분이 함수라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 공부하는데 사실은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fx라는 기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만들어낸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fx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고요. 나중에 우리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배우는 과목이 뭐냐면 미분, 적분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돼요. 1학년도 앞으로 배울 거고 2학년은 배우고 있고 3학년도 다 배웠습니다. 문과, 이과 공통으로 다 미분, 적분이라는 과목은 배우게 되는데요. 이 미분, 적분이라는 미적분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분이 이 라이프니츠와 그리고 뉴턴이라는, 뉴턴 알죠? 뉴턴 뭐예요? 사과? 그렇죠. 네. 그래서 라이프니츠랑 뉴턴이랑 싸웠대요. 그래서 저도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는 뭐 약간 퀘스천 마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함수라는 것에서 어디까지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 적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함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미분, 적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수학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하는 얘기는 대부분은 제가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다항함수는 우리 뭐 폴리노미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1.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y는 5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 어떤 거예요? x의 거듭제곱의 모양들이 이렇게 더하거나 빼져 있는 모양을 우리가 다항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말고도 함수는 정말 종류가 다양하죠. 뭐가 있습니까 또? 지수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빼고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함수는 거의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같은 방법대로 흘러가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중에 배울 거 뭐냐면 이차함수 여러분 배웠죠? 배웠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네,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이차함수를 배웠잖아요. 이차함수를 배우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형에서 출발을 해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하는 순간 이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아주 기본적인 형. 원점에서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그런 걸 배운 다음에 걔네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막 이동을 시키죠. 아, 표정 안 좋아져요. 평행이동이죠.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수로그 함수도 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한 다음에 특징들을 살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를 배울 때 여러분 기본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라이프니츠 음악하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많이 봤던 얘기일 겁니다. 함수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함수는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억울하죠. 왜? 그렇게 쉽지 않았어. 그죠? 누군지 모르죠. 정미가 누군지 하영이가 누군지 지금 정미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죠. 정미가 있습니다. 정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누군지. 자, 혜린 누군지 알아요?
내 친구인데? 내 친구 해리예요.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제가 요즘 좋아하는 모 그룹의 이 가수들입니다. 남자만.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 이제 제가 요즘 고등학교 3학년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해요. 여름이잖아요. 그럼 3학년 학생들은 제가 이제 약간 꼬시는 방법으로 뭘 하냐면 내년 오늘 뭐 할 건지를 생각하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년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할래? 미팅할래? 뭐 할래요? 미팅할 거죠? 네, 미팅 갔어요. 미팅 갔는데 좋은 케이스죠. 남학생이 한 명 더 나온 거예요. 참 좋습니다. 여자 입장에선 참 좋아요. 그래서 해리가 나한테 애성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표정이 안 좋아요. 해리랑 대성이랑 연결되면 안 돼요? 그 다음 한이가 난 태양 이랬어요. 자, 이제 정미가 누구냐면 바로 이것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랑 저랑 며칠 전에 싸웠거든요. 왜냐면 이분을 놓고 싸웠어요. 저도 이분이 좋다고 그러고 이 정미 씨도 승현이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졌어요. 왜냐하면 정미 씨가 굉장히 예쁘세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네, 아름답죠? 갑자기 슬퍼져요. 자, 이런 일은 뭐 너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 승리라는 학생이 좀 슬프긴 하겠지만 뭐 승리는 뭐 주선자라고 생각하죠. 뭐 그럼.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약간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함수가 아닌 건 뭘까? 아닌 걸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다시. 제가 욕심 부린 거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상식적으로. 이러면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자판기 갔어요. 하나를 선택했죠? 2개가 나왔어요. 그 기계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그쵸? 자, 함수라는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하는 것을 몇 개만 선택할 수 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너 보고 선택해 이랬는데 제가 내 맘에 드는 사람 없어. 선택 안 할래. 그럼 함수일까요? 아니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함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는데 무조건 몇 개만 선택할 수 있다?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걸 배우죠. 함수를 정의하게끔 만드는 것은 앞팀이에요, 뒷팀이에요? 앞팀이죠. 그래서 앞팀이 정의역이 되는 거였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요. 화살표를 받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화살표를 받은 것들만 모아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치역. 그냥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치산 애들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치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승리가 갑자기 이제 2차 선택을 앞두고 승리가 갑자기 막 매력 발산을 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되죠. 네, 이것도 함수입니까? 함수 맞죠? 왜? 뭐만 보면 된다? 정의역만 보세요. 다 하나씩 잘 선택했죠? 그쵸? 이것도 함수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이 입학식을 하거나 아니면 개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생기죠. 그 앞에 학생들이 다 모여 있죠. 한 명만 바라보고. 그쵸? 그게 바로 함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만 바라보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하나의 숫자로만 다 가는 모양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사실은 수학은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는 승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없는 것이 싸움도 안 나고 더 좋아요. 그쵸?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재 같은 거, 책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전사, 단사, 전단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책도 있어요.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요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1대1 대응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까 승리가 있었던 이런 모양도 사실은 승리만 빠지면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1대1 함수 중에서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1대1 대응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슬퍼집니다.
자, 수학으로 왔어요. 첫 번째 거 함수입니까? 아니에요. 4가 선택을 하지 않았죠. 자, 두 번째 거 함수입니까? 아니에요. 2가 욕심 부렸죠. 세 번째 거 함수입니까? 네. 네 번째 거 함수입니까? 네. 네 번째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여서 뭐라 그런다? 1대1 대응. 대박. 이렇게 빨리 알아듣다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X 정의역, Y 있는 것을 공역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갑자기 미팅이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우리가? 영화관으로 갑니다. 그렇죠? 코스예요. 1학년 학생들은 몇 년 뒤의 모습입니까? 2년?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3학년 학생들은, 재수생들은, N수생들은 내년의 모습입니다. 영화관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는 좀 잘 나가는 애들이라 러시아 영화관으로 갔대요. 러시아 영화관의 영화 티켓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좌석 자체가 함수에서 순서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냥 재미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러시아 영화 티켓이래요. 러시아 영화 티켓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숫자들이 들어있죠. 그 숫자를 가지고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영화관 티켓이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뀐대요. 우와, 그죠?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제 비상구고요. 밑에 있는 게 화장실이래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태들에 대해서 미리 영화 티켓으로 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자리 배열 이런 것들이 다 함수와 순서상과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기서 나아가는 것이 그래프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실은 이렇게 자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화관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A, B, C, D 여기에다 쫙 써놓고 여기 보면 쭉 써놨죠. 전 영화관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대부분 표를 들고 티켓을 들고 영화관 앞에 붙어있는 이 좌석표 앞에서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럴 때 내가 만약에 C4야.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C 번째에 네 번째 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줘야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없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순서상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순서상을 보면은요. 지금 1은 1, 2는 2, 3은 3으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쭉 점을 찍죠. 여러분 구별하세요. 요게 바로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초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에 맞는 점들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쵸?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거 아까 무슨 함수라고 했죠? 상수함수죠. 기억하세요? 상수함수들은 특징이 봤더니 Y축이 다 Y좌표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하면 어떻게 생겨집니까?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함수들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 사실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1차 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x에 관한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차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점을 짝 찍어서 원래 가운데 있는 것들도 다 점을 연결하면 요렇게 돼 라고 배우는 거죠. 1차 함수 다음에 몇 차 함수 배웠습니까? 2차 함수. 그래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x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점들을 이렇게 우리가 찍어서 이것들을 곱게 연결하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자, 이제 배울 것이 몇 차 함수일까요? 3차 함수. 그 다음은 4차 함수. 안 궁금하죠?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사실은 그런 과정상에서 사고 과정상에서 1차 함수 다음에 2차 함수, 2차 다음에 3차 함수가 나오는데 이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 미적분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죠. 1차 함수는 1차 함수고 2차 함수는 2차 함수고 3차 함수는 3차 함수고 4차 함수는 4차 함수 같죠. 다 서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런 거를 좀 살짝 얘기를 할게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은 항상 X축입니다.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Y는 0이에요. 왜?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다 Y좌표가 뭐예요? 0이라서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에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은요. 다 Y가 0 되게 하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알파, 베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를 보세요. X축보다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fx가 0보다 크다.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가운데 알파와 베타 사이는 fx가 0보다 작죠. 왜?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방정식, 부등식이랑도 연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를 만들어 줄 건데 사실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함수를 이제 앞으로 미분을 배우면 미분은 굉장히 쉬워요. 하는 방법은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돼요. 그러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 될까? 2차 함수가 돼요. 그러면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 돼요? 3차 함수가 돼요. 그러면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되는 점이 중요해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중요하죠. 그러면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저쪽 편에는 0보다 작은 부분이 되고 이쪽 부분은 0보다 큰 부분이 되죠. 그러면요. 이게 지금 미분했잖아요. 뭐 원래 함수는 몇 차 함수였겠어요? 2차죠. 2차가 어떻게 생겼냐면 0보다 작은 쪽은 아래로 내려오고요. 0보다 큰 쪽은 위로 올라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미분한 값이 미분했던 함수가 X축 아래에 그려져 있죠. 그러면 미분하기 전 함수는 위로 올라가요. 알겠죠? 그리고 X축 위에 있으면 아니, 내려오겠죠? X축 아래에 있으면 내려오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1차 함수 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수 있죠. 그럼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저쪽 편은 X축 위에 있죠. 귀찮으니까 플러스라고 할게요.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죠. 플러스는 뭐라고요? 올라가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 이 두 가지로 배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됐다 했어요. 이차함수로 갑니다. 자, 이차함수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X축 아랫부분과 X축 윗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뭐라고요? 올라가죠. 마이너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X축과 이런 모양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접할 수 있죠. 그럼 잘 보세요.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모두 X축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그럼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딱 봐도 직선 모양은 아니겠죠. 어떻게 올라가냐면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을 바꿔서. 알겠어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요 녀석은 항상 어디 있어요? X축? 위에. 항상 플러스예요. 그래서 또 얘도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마지막이에요. 자,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 21번 때문입니다. 앞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공이 대수능에서 21번 문제, 특히 문과 학생들 있죠. 다 뭐예요?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저 제일 끝에 있는 거. 꾸불통한 거 있죠. 이 꾸불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그래프를 잘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만 잘 알고 있으면 이 그래프만 잘 이동할 수 있으면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더 슬픈 건 이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그걸 알아냈죠. 시험에서 몇 차 함수가 나옵니까? 이제 4차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아까 요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요 모양이었죠. 그러면 어떤 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그럼 4차 함수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이거 몇 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2차 함수랑 닮았죠? 네, 맞습니다.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위에가 뭐예요? 짝수죠? 그러면 이런 모양을 하나씩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거 몇 차 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4차 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꾸불통입니다. 그죠? 꾸불통이 이 경우는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나의 점에서 만나면서 기준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생겨질까요?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4차 함수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2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잘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인데 나머지가 다 뭐예요? X축 위에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러스인데 한번 만나고 올라가죠. 그럼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내려오죠, 우선. 올라갔다 모양 바꿔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상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상상. 한 번 더 꾸불통된 거 있을 것 같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요렇게 된 거예요.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겁니까? 요렇게. 그럼 시험에는 어떤 그래프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제일 끝에 거. 아셨죠? 꾸불통. 이게 4차 함수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여러분이 관계만 잘해서 사실 이거 있잖아요. 고난도 문항이거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공부를 너무 힘들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금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세요. 특히 N수생들. 아셨죠? 21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그래프만 알면 돼요. 자, 이게 더 궁금하죠? 네.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깊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한 문제를 푸는데 답지를 봐야 될까요? 보지 않아도 될까요? 봐야 됩니까? 보지 않아도 됩니까?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봐야 돼요. 왜냐? 학생들은 이미 10분 넘어가잖아요?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시간 앉아있으면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는요. 왜 해답지를 봐야 되냐면 가만히 붙들고 있어도 절대 못 풀려요. 안 풀려요. 게다가 여러분이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도 사실은 많이 풀어봐야 되고 뒤에 있는 내용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오래 잡고 있는다고? 그건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자,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한 권의 문제집이나 한 권의 개념서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 시험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1단원만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면 1단원만 새까매요. 그죠? 뒤에 가지 못해요. 많은 학생들이 못 가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 수학 테마 특강 할 때 확률 통계를 제일 먼저 강의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과목에 가장 뒤에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확률 통계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그 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깊게 생각해보고 안 되겠으면 해답지를 보고 해결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어디서 지치냐면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어. 레벨 3 문제가 나오면 그때 지칩니다. 그 다음에 나랑 수학은 안 맞아. 덥죠. 그 다음에 한 2주 뒤에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다시 1번부터 다시 가요. 1단원부터 가다가 또 다시 덥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모르는 문제가 당연히 있죠. 천재도 아닌데 저도 모르는 문제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설지를 보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거나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한 다음에는 안 맞다 하고 덮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연습장 사용입니다. 제가 남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남학생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학생들이 문제집에다, 남학생만 그런 건 아니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집에다 막 문제 푸는 학생들 있죠. 저한테 와요. 선생님 몇 번 풀어주세요. 혼나요, 저한테. 제가 왜 풀어줍니까? 네 거 가져와봐. 그래요. 그 학생들이 씩 웃으면서 가져와요. 자기도 못 알아보겠대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틀린 문제, 모르는 문제는요. 그 문제를 통으로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학생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고쳐줘야 돼요. 자, 만약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연습장에 있어서 선생님 저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또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어요? 라고 물어봐야지만 5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려요. 왠지 알아요? 그 개념을 잘 몰라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서 틀리는 거예요. 그 5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또는 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해답지 봐야 되죠. 그러면 해답지와 내
풀이를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연습장 사용을 제발 많이 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계교재 들어가죠. 또는 개념서라고 여러분 이름 있죠. 제가 개념 공부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습니다. 개념 공부는 개념서로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식만 공부하죠. 개념서는 왜 두꺼워요?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근데 학생들이 그 앞에 있는 설명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박스에다 뭐 합니까? 별표 외워요. 그 다음 뭐 합니까? 문제풀이 막 들어가죠.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고 문제는 덜 풀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개념서는. 그런데 개념서는요. 한 번만 봅니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죠. 개념서 몇 회독. 여러 번 봐야지만 그 개념이 내 것이 되는데 여러 번 보는데 여러분 막 써져 있어. 내 것이에요? 다시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서들 보면은 칸이 굉장히 좁죠. 문제들 사이의 간격이. 왜? 거기다 풀으라는 거예요? 연습장에 풀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연습장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학 공부를 잘하는 법과 수학 시험 잘 치는 법 굉장히 밀접하지만 수학 시험을 잘 치는 법은요. 출제자를 잘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학교 내신 준비를 하는데 내가 덕수고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 이래요. 무학여고 시험지 기출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어디서 구해왔대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내신 공부를 해서 내신 시험을 잘 치려면 내신에 관련된 문제집을 푸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한테 학생들이 선생님 저 내신 시험 잘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수학 공부 잘하는 법은 알려드릴 수 있죠. 학교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수능을 잘 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죠. 또는 학력평가를 잘 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대수능의 출제기관이 이제는 어딘지 잘 알고 있어요. 어디예요? EBS? 아니죠. 대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이죠. 그런데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 또는 3학년 이번 7월은 모의평가라고 해요. 학력평가라고 해요. 학력평가라고 지금 갑자기 1학년, 2학년 헷갈립니다. 모의고사가 다 모의평가 아니야? 아니에요. 모의고사 안에는 학력평가와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오. 자, 학력평가는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시험이에요. 교육청이 여러 개가 있죠.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이런 식으로 각 시도 교육청들이 있잖아요. 그 교육청에서 만든 시험을 학력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학생은 뭐만 치릅니까? 학력평가만 치르고 있어요. 3학년 학생들은 나뉩니다. 학력평가와 모의평가로. 그러면 3학년 학생들이 3월, 4월, 그리고 7월 이때 치는 것을 학력평가라고 하고 6월과 9월에 치는 걸 모의평가라고 해요. 왜? 대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평가라고 해요. 그리고 대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학력평가, 3월 학력평가를 잘 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교육청의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출제자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냥 정말 막 풀어요. 어떤 학생 지금도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이제 7월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그 힘센 문제집 풀면 되냐고. 자꾸만. 제가 이제 막 화가 날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차라리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연계교재를 푸는 게 맞다는 거죠. 수능을 치르려면.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거는 좀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잘 치고 싶잖아요. 어디에 가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학교 수학 선생님의 책꽂이에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만 꽂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출제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또는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정말 죽어라 증명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를 좋아하는 분입니까? 증명을 좋아하는 분이죠. 그럼 시험에는 증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 잘하는 거
더 중요한데 사실은 정말 슬프지만 수학 시험을 잘 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은요. 지금 수능 완성이라는 연계 교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능 완성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학생들이 정말 재밌는 게 수능 특강 나오면 수능 특강 막 열심히 풀어요. 걔는 수능 완성이 등장함과 동시에 사라져요. 수능 완성만 막 풀죠. 근데 연계는 둘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도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수능 완성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학 공부를 하루에 4시간 할 거야. 그러면 수능 완성은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한 2시간 정도를 할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 중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를 수능 특강을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뭐 해주면 될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오늘 얼마까지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거기까지는 무조건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모르는 문항이 나왔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공부할 시간에서 한 문제를 풀어야 될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장에다가 내가 혹시 이 문제가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 아닐까 써놓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쭉 끝까지 갔죠? 내가 공부할 거? 다시 오세요. 못 풀었던 문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풀리면 해답지와 내 연습장을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표시를 해놨다가 주말에, 슬프지만 수험생은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되죠. 주말에 그 문제만 다시 봐야 돼요. 복습에 대한 얘기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방학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서를 그렇게 공부했죠. 끝입니까? 아니에요. 방학이 되면 예습과 복습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방학이 되면 내가 4시간이나 5시간을 공부해야 되죠. 그중에 3시간은 예습, 2시간은 복습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너무하죠? 지금 장난에 5시간이나 수학 해야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그렇게 잘 나눠서 분배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하나 해가면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선행을 자꾸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복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좀 하고, 예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단원이 반드시 있을 수 있죠. 그거는요, 예습이기 때문에 다 내 걸로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학기 중에 우리 한 번 더 볼 거죠? 그 다음에 방학도 한 번 더 복습할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더 쌓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선행학습은 사실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절대로 막 더 땡겨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 앞서서 미리 공부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완벽하게 다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니라고요. 알겠죠? 어느 정도 미련이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 이거 뭐지? 이게 뭐지? 내가 이거 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탁 집어주면 그거는 정말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문제집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제발 옆에 친구 거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유행이 있긴 한데 나한테 맞는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죠. 가장 중요합니다.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 맞는 게 뭐예요? 수준. 그쵸?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수학 공부는요, 수학 공부 잘하는 법은요, 사실은 뭐예요? 개념, 유형, 실전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어떻게 해요? 제껴. 그죠? 그럼 뭐 합니까? 막 문제를 풀죠. 그죠? 근데 안 풀리면 어때요? 레벨 3 버려. 또 막 1, 2, 1, 2, 1 이렇게 풀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쵸? 옆에 친구 봤더니 문제집 바뀌었네? 그걸로 다시 또 막 돌리죠. 역시 나랑 안 맞아. 또 버려요. 그래서 한 권을 가지고 풀 때 내가 요걸 끝까지 풀 수 있는 문제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집 중에 문제집이 완전 고난도 문항만 있는 게 아니라면 앞에 있는 문항을 연습하면서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집을 끝까지 풀으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수학 공부할 때 뭐 다양한 정말 궁금한 점도 많을 거고 답답한 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수학이 사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너무 두렵다 싶을 때는 여러분, 대수능 문제를 차라리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 1번부터 한 6번까지 보잖아요. 힘이 막 불끈불끈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뒤로 어려워지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저 뒤에 단답형으로 가봐요.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상 대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를 보면은 정말 풀만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정말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수능 어떡하지? 보다는 내신에 집중하되 내신 공부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오늘 사실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식사는 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커피 한 잔 마시긴 했는데요. 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다니면서 많이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앞두고 10월 모의고사 날 의자에서 웃다가 떨어졌어요. 제가 왈가닥이거든요. 깁스하고 수능 쳤어요.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아셨죠? 저희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거 업고 다닌다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것들 잘 챙기고요. 건강관리 잘하고 그리고 지금 수험생들 끝까지 힘내셔서 잘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수동욱이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할게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I'm living the story of sinners and glory, of ashes and beauty, of battles and warring. The floodgates are open, it's broken this armored soul. Is this anybody I know that I know? Living the story of sinners and glory.